나 합격 식품가공기능사 저자 하영쌤입니다. 2022년도 3회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탄수화물 63%, 지질 7%, 단백질 10%, 무기질 1%, 나머지는 수분으로 구성된 식품의 총 열량은 이에 대한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경우 구성된 퍼센테이지에 곱하기 4를 해주시면 되고 지질의 경우 곱하기 9를 해주시면 됩니다. 무기질과 수분의 경우 따로 곱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함량을 곱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은 63%이므로 63 곱하기 4, 지질은 7%이므로 7 곱하기 9, 단백질은 10%이므로 10 곱하기 4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3 곱하기 4는 252, 7 곱하기 9는 63, 10 곱하기 4는 40으로 최종적으로 355kcal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세균성 이질의 병원체는? 이라는 질문입니다. 1번 비브리오 콜레라의 경우 콜레라균의 병원체입니다. 2번 시겔라 디센테리의 경우 세균성 이질의 병원체입니다. 살모넬라 타이피의 경우 장티푸스의 병원체입니다. 살모넬라 파라타이피의 경우 파라티푸스의 병원체입니다. 각각 해당되는 병명과 병원체는 꼭 암기해 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세균성 이질의 병원체는 2번입니다. 식품의 원료관리, 제조, 가공, 조리, 소분,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과정의 위해 요소를 확인, 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기준은 해썹에 대한 설명으로 해썹은 다른 말로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이라고도 합니다. 위해 요소를 예방하거나 방지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으로 이 기준은 사전 예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두부가 응고되는 현상은 무엇에 의한 단백질의 변성일까요? 두부는 콩에 있는 글리시닌 단백질이 음전하를 띠고 이 글리시닌 단백질은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단백질에 해당되는데요. 이 콩이 응고제를 만나게 되면 응고제에 포함되어 있던 금속이온, 이 금속이온인 양전하에 의해 중성이 되어 침전하게 됩니다. 이 침전한 두부를 압착하게 되면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두부가 응고되는 현상은 금속이온에 의한 단백질의 변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식품에 의한 전염병의 예방 대책과 거리가 먼 것은 전염병은 다른 말로 감염병이라고도 하는데요. 전염병의 예방 대책과 거리가 먼 것은 수돗물을 1시간 동안 받아두었다 사용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수돗물을 1시간 동안 받아두게 되면 낙하균이나 다른 세균에 의해 오히려 오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돗물을 받아두었다 사용하는 것이 아닌 정수 처리 공정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우유 중의 세균 오염도를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은 정답은 메틸렌 블루 환원 시험인데요. 이 메틸렌 블루 환원 시험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메틸렌 블루 환원 시험은 우유에 메틸렌 블루 시액을 넣고 청색이 줄어드는 시간대에 따라서 세균의 오염도를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우유 10ml에 메틸렌 블루 시액 1ml를 넣고 청색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이 6시간 이상 청색이 탈색되지 않으면 오염도가 낮은 신선한 우유이고 청색이 빨리 줄어들게 되면 오염도가 높은 상한 우유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세균 오염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3번입니다. 훈연의 목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훈연의 목적은 색과 향기를 증진하고 보존성을 증가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직의 연화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글리코겐의 구성 성분을 묻는 질문입니다. 글리코겐이란 동물의 간 근육에 저장된 다당류를 말하는데요. 포도당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글리코겐의 구성 성분은 포도당입니다. 메가당에 함유된 식품을 묻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식혜인데요. 이 식혜는 맵쌀에 엿기름 가루를 넣고 삭히게 되면 당화가 일어나는데요. 이 당화에 의해 맵쌀인 전분이 메가당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메가당이 많이 함유된 식품은 식혜입니다. 밀가루 계량제로서 사용이 허용되어 있는 첨가물을 묻는 질문입니다. 밀가루 계량제의 대표적인 예로 과산화 벤조일이 있는데요. 이번에 알긴산 나트륨의 경우 유화제 증점제로 이용이 되고 과산화수소는 살균제, 아황산 나트륨은 보존료, 표백제 등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우유의 파스테르법에 의한 저온 살균 온도를 묻는 문제입니다. 파스테르법은 LTLT라고도 하며 저온, 장시간, 살균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파스테르법의 경우 주로 60도씨에서 65도씨에서 30분 정도 열을 가해서 살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영양 성분의 파괴를 줄일 수 있고 풍미를 증진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온 살균 온도는 60도에서 65도인 4번입니다. 우유의 균질화의 목적을 묻는 질문입니다. 균질화란 지방구가 일정하지 않은 우유를 지방구의 모양이 일정하게 될 수 있도록 잘게 만들어주는 공정입니다. 균질화의 대표적인 목적으로는 우유 지방구의 커드를 연하게 시켜주어 소화를 잘 할 수 있게 해주고 3에서 7 마이크로미터였던 지방구를 2 마이크로미터 이하로 작게 미세화 시켜줍니다. 그리고 지방구가 떠오르거나 알아서 분리되는 크림 분리 현상을 방지시켜줍니다. 농축 전 예비 과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해조류 가공 제품이 아닌 것은 4번인데요. 이 LBG란 로커스트 콩검이라고도 하며 정도를 증가시켜주는 증점제 그리고 안정제로 이용이 되는 식품 첨가물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상압가열 건조법에 의해 수분을 정량할 때 건조기의 온도로 적당한 것은 상압가열 건조법의 경우 물에 끓는 점보다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물에 끓는 점이 100도씨보다 약간 높은 105도에서 110도씨에서 실시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1냉동톤의 열량을 묻는 문제입니다. 1냉동톤이란 0도씨의 물 1톤을 24시간 안에 0도씨의 얼음으로 만드는 냉동 능력을 말합니다. 1냉동톤의 열량은 암기를 해두셔야 하는데요. 3320kcal/h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식품의 조회분 정량 시 시료의 회화 온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회분은 무기질이라고도 하며 식품을 550도에서 600도씨에서 태운 후에 남는 재를 말하며 무기질과 회분은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회분을 정량할 때, 즉 회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아보고 싶을 때는 이 온도를 550도에서 600도씨 정도로 태운 후에 이제 측정을 해야 합니다. 조회분이라는 것은 무기질이 태우는 중에 날아갈 수도 있고 다른 무기질이 생성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 조회분이라고 명칭을 표기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